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이웃집 삼촌 오빠 천만입니다.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떠들어대기 위해 이렇게 또 방송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소통하고자 합니다. 저녁 시간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처럼 좀 주말에 좀 힘을 좀 썼더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네요. 보니까 좀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한 2만 보는 걸은 것 같네요. 2만 보 정도는 충분히 걸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몸 건강할 때 열심히 뛰어다니고 움직여야지 근육도 생기고 건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건강은 내가 볼 때는 건강할 때 건강 챙기는 것 같아요. 몸 아플 때 건강 챙기는 게 아니고 돈으로도 못 사더라고 건강을. 한번 몸 아프기 시작하면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뭐 부자라 하더라도 몸이 안 좋으면은 빨리 떠나더라고요. 세상을 빨리 떠나는 수밖에 없고, 이왕이면 좀 건강하게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이제 개미들을 손털었다. 개미 손털어가지고 뭐 회복 조짐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제 애널들이나 증권사에서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자꾸 보면은. 현재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한 소액 주주가 한 500만 명 되겠죠. 500만 명 소액 주주가 됩니다. 이 소액 주주를 이제 거느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손을 털고 나가요. 결국 보니까 손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손절도 많이 했고, 일부는 익절됐겠죠. 익절됐는데 대부분 보면 손절일 거예요. 손절을 해서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장투 하시는 분들만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근데 많이 있어요. 많긴 많은데 많이 좀 일부 또 줄이는 분도 있습니다. 전체 손절도 있겠지만은 일부 매도하는 일부 매도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올 초 고점에 이제 주가를 산 우리 개미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이제 손절하고 그 개미들이 떠난 자리를 누가 샀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외국인들 좀 사가지고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분석인데, 외국인들도 좀 사고 싶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또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본의 아니게 또 주가를 또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하여튼 블랙 프라이데이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완전 좀 박살났죠. 거의 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지수는 거의 많이 빠졌더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9% 이상 빠져가지고 큰 충격을 한번 먹었어요. 하여튼 개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한 9,829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달 들어가지고 많이 매도했죠.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팔고 도망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 삼성전자 거의 사자였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뀐 거죠. 이제 팔자로 바뀐 것 같아요. 팔자. 팔자로 약간 바뀌어가지고 매도세로 이제 돌아선 거죠, 결국은. 근데 개인들이 떠나니까 오히려 뭐 주가가 뭐 좀 상승했다가 다시 또 빠지긴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빠진 이유는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지금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조금 이제 파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인들의 매도세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데 기관들이 자꾸 지금 단타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상이나 매체를 보면은 자꾸 보니까 이제 개미들이 이제 팔고 떠났다, 뭐 주가가 상승했다, 뭔가 자꾸 꼬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꾸 꼬시는 느낌. 개미들 들어와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일단은 개미들을 뭔가 꼬셔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단기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기사는 보니까 뭐 72,000원대에서 이달에만 3.6% 상승했다는데, 이게 뭐 3.6%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크게 상승은 아니에요. 보니까. 반면에 하여튼 코스피는 한 1.15% 하락을 했죠. 지난 22일에 5% 넘게 급등을 했는데 23일에 장중에 76,000원까지 회복을 했었어요. 76,000원. 근데 그때 76,000원 회복할 때가 아주 기회였어요. 특히 이제 손절을 하든지 뭐 익절을 하든지 간에 이때가 가장 뭐 나가기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다들 보니까 이제 또 기대를 했겠죠. 더 오르지 않겠나. 그 막연한 기대감 그런 게 있다면 안 나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여튼 안 나가면은 결국은 어쩔 수 없어. 이제 버텨야 돼.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지
뭐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 안 듣고 또 보니까 모든 게 거짓이라고 또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증권가에서는 개인들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약간 메우면서 이제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한 8,400억 정도를 이제 사들였어요. 그 주간 코스피 순매수 종목 1위가 결국은 삼성전자였죠. 왜 증권가에서 자꾸 어떤 얘기를 하느냐? 결국 뭐냐면 오랫동안 그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아온 게 뭐냐? D램이죠, D램. D램 가격. 이게 이제 4, 4분기부터는 이제 가격 협상이 이제 약간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또 구축해야겠죠. 그런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버에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버스 때문에. 그리고 기업용 PC가 좀 수요가 증가할 것 같고 3, 4분기에 대비했을 때 그 3분의 1에 축소된 D램 재고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D램 가격이 하락폭이 기대보다 낮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자꾸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런 기사를 가지고 기자들한테 뿌리는 것 같아. 기자들도 계속 그걸 받았어가지고 자꾸 뿌리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개미들을 뭔가 꼬시려고 하는 느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에 맞게 이제 펼치는 거죠. 펼쳐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사기는 좋다. 아직은 사기는 괜찮은 그런 저점의 구간이다. 그렇게 PR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올렸어요. 목표 주가도 지금 유한타에서 11만 8천원까지 올렸어. 11만 8천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애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100%다 신뢰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연구원들, 이 증권사 연구원들은 월급쟁이입니다. 그냥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식 투자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월급쟁이야. 자기들의 그냥 생각과 뭐 이론과 그냥 판단을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거예요. 단지 그런 건 있어. 이제 기업의 눈치를 봐야 돼. 기업 눈치를 많이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나쁘게 뭐 매도 의향이나 뭐 중립 의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애널들도 뭔가 이렇게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없어요. 국내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뭐 외국계 리포트나 외국계 애들은 뭐 보면 막 뭐 기업 눈치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 보는 데도 있겠지만 그냥 막 안 좋으면 그냥 매도 때리라고 하고 중립위원을 제시하는데 국내는 좀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리포트는 그 기업에 대한 리포트는 좀 조심스럽게 보여야 돼. 뭐 산업적인 면에서는 모르겠는데 기업을 상대로 하는 리포트는 좀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100%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그 구독자분의 이제 댓글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애널리스트 다 모든 게 거짓입니다. 이거 오타네. 거짓. 좀 잘 좀 치지. 하여튼 그래요. 저는 다 거짓이라는 것보다는 일부는 약간 과장이 되고 약간 좀 과장? 뻥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과장이 좀 심하겠죠. 약간 과장이 심하다. 이 사람들이 뭐 일부러 거짓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들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분들의 의향이 있어. 그 의향과 그 의견들은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여라. 뭐 속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해가지고 잘 받아들여야지. 그냥 무턱대고 100% 그냥 머릿속으로 흡수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분들도 공부는 하겠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신뢰하면 안 돼. 신뢰하면 안 돼요. 저도 신뢰는 안 합니다. 그냥 그 흐름만 보는 거예요. 흐름만. 뭐 애널이 뭐 신입니까? 보니까 우리나라 뭐 주가 예측하면서 맞춘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거의 없지 뭐. 다 못 맞춰요. 뭐 박사급 나와도 안 되고 뭐 교수들도 뭐 못 맞추는데 진짜 힘듭니다. 이런 건 있겠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폭락 옵니다. 뭐 폭락 옵니다 하다가 어쨌든 한번 맞으면은 이 사람은 그냥 폭락을 예측했다고 100%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만 10번 정도 막 했다가 나중에 한 번 딱 맞히면은 그 사람 말 그대로 진짜 주가 예측 잘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한 10번 정도 잘 맞추다가 한 번 틀려버리면은 이 자식 뭐야 이거 거의 사쿠라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예측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신뢰할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다. 주가 예측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너무 거기에 우리가 몰입할 필요도 없고 받아들일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말하는 그런 흐름과 그 예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큰 줄기만 보자. 큰 줄기. 그 줄기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한 것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하십시오. 모든 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뭐 얘네뿐이 아니라 뭐 유튜브 말도 다 똑같아요. 제 말도 다 100% 신뢰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뭐 모든 게 거짓이란 것은 좀 그래요. 하여튼 이분도 내가 보니까 좀 약간 귀염둥이 같은데 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고 싶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저녁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